그러면은 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R 354번째 발표를 맡게 된 김경선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번에 소개를 해드릴 논문은 플로어 플랜 제너레이션 연구들의 변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두 논문을 좀 주요적으로 살펴볼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논문이 이제 Data Driven Interior Plan Gener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레지던셜 빌딩이라는 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빌딩들이나 아파트 이런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테리어 플랜 제너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있는 조형도라든지 아니면 뭐 그 두 번째에 있는 이 조형도 아니면 평면도를 가지고 3D 렌더링을 한 그런 결과값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좀 어플리케이션적으로 막 그 되고 있어요. 원래는 플로어 플랜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프 투 플랜이 이제 지금은 또 많이 되고 있지만 그전에 또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이제 그래프 플로어 플랜 같은 거 제너레이션 하는 파트들이 2017년부터 해 가지고 CBPR에 좀 유행을 했었던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좀 한 번에 제너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뭐 3D로 제너레이션을 하거나 고런 파트들이 조금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뭐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뭐 꼭 직사각형의 방만 있는 건 아니고 아파트의 형태 자체가 지금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irregular한 인풋이 들어가게 되고 아니면은 이제 바운더리만 이제 온리로 들어가게 되어서 어디에 어떤 방이 들어가야 하는지 고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아 있는 고런 좀 어려운 점들이 있죠. 대체로 많은 아파트들이 초반에 이 바운더리 말고도 다른 조형도를 사람이 만들어 주기는 하지만 이게 요즘 다시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 때문이 이라는 이제 영향이 쪼끔 더 커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파트 실제 아파트와는 달리 쉽게 허물거나 아니면 다시 만들거나 뭐 요런 거에 굉장히 쉽죠. 그래서 뭐 강남이나 아니면 도곡이나 이런 땅을 아니면 뉴욕이나 파리나 요런 땅을 사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메타버스가 다시 실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고 땅에서 '내가 나만의 건물을 다시 짓고 싶다. 나만의 그 집을 짓고 싶다.'라는 욕구들을 채워주면서 다시 요런 어플리케이션적인 논문들이 다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irregular한 바운더리가 들어갔을 때 나만의 이제 유니크한 이제 개성을 담은 플로어 플랜을 조금 더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데이터셋 자체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기보다는 이 플로우 플랜이라는 데이터셋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 논문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본적인 그 알고리즘을 제시를 합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이 최종적인 데이터셋인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바운더리 마스크 그리고 인사이드 마스크 그다음에 월 마스크, 룸 마스크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운더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표면에 있는 테두리 부분을 말을 해 주는 거고 인사이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마스크들이 있고 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불가변한 곳들 이제 그 뭐 허물어뜨리거나 그럴 수 없는 그런 월 마스크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 아니면 또 이제 룸 마스크라고 해 가지고 그 이제 각각의 룸들 뭐 리빙룸, 키친, 베스룸, 세컨룸, 마스터룸 같은 이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룸 마스크입니다. 이렇게 총 4 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게 GT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셋을 만들었으니까 요러한 GT를 어떻게 하면 제너레이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2 스테이지로 어프로치합니다. 첫 번째는 바운더리가 들어갔을 때 이제 룸을 로케이팅 시키는 로케이팅 룸 파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룸이 노드처럼 이제 이렇게 딱딱딱 꽂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로케이팅 월을 하는 이제 월 위치시키는 파트 요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조금 더 포스트 프로세싱까지 합쳐 가지고 보게 되면 로케이팅 월을 하고 나서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이렇게 조금조그만하게 키친이라든지 리빙룸이라든지 스터디룸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방식도
추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결과가 이제 로우하게 나오게 되면 사실 사용자들은 봤을 때 이게 어느 룸이 스터디 룸이고 어느 룸이 마스터 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후자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느 룸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각각의 룸에 이제 그 정보라든지 노드의 정보들이 전부 다 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고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스터디 룸이나 마스터 룸이나 세컨 룸 같은 그냥 일반 방들은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이 재질 있죠. 목재 같은 이 재질을 더 씌우고, 그다음에 키친이나 베스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돌 같은 재질을 더 씌우고, 리빙룸은 이제 리빙룸과 발코니 같은 또 이제 텍스처를 더 씌운 요런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앞에 세 개는 너무 클리어해 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다시 다루겠지만, 네 번째 포스트 프로세싱하는 부분이 저는 쪼끔 더 구현을 제가 살짝 해 봤는데 쪼끔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싱하는 부분이 쪼끔 더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다면 좋았겠다 싶기는 했어요. 이제 첫 번째, 그러면 로케이팅 룸이랑 로케이팅 월 부분이 있었으니까 로케이팅 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빙 룸 퍼스트 스트래지를 씁니다. 이 전략이 무슨 전략이냐면, 리빙 룸을 맨 가운데에 놓고, 그리고 리빙 룸의 특성상 대체로 많은 집들이 리빙 룸이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거실이 가운데 있고 거실에서 거의 모든 방을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거실에서 아빠 방도 갈 수 있고 안방도 갈 수가 있고, 뭐 피아노 방 아니면 뭐 부엌 아니면 운동방 아니면 제 방, 동생 방, 오빠 방 이런 식으로 다 갈 수가 있죠. 고런 특성들을 반영을 시켜서, 그러면 리빙룸을 먼저 위치를 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의 룸들의 로케이션을 뽑게끔 하자라고 하는 고런 이제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 중에 위에 부분들은 리빙룸 퍼스트 스트래지를 안 쓰고 나서 같은 바운더리에서 방을 뽑아라라고 했었던 거고, 이제 바텀 로우에 있는 애들은 리빙룸 스트래지를 썼을 때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A1을 보시면은 리빙룸이 이제 좀 없어졌죠. 이 알고리즘 자체가 리빙룸에 위치를 잘 잡지 못하고 세 가지의 방만 잡아 버리고 종료돼 버리는 그런 에러를 발생을 하고 있고, B1 같은 경우에는 리빙룸이랑 그다음에 다른 룸들이 인접을 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C1 같은 경우에는 리빙룸으로 들어가야 이제 다른 룸들을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리빙룸이 이제 엔트랜스 자체가 다른 초록색의 다른 방에 막혀 버려서 리빙룸으로 진입을 할 수 없게 되는 고런 이제 에러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A2, B2, C2 보면은 리빙룸 먼저 만들고 나서 그 주변으로 해 가지고 다른 룸들을 이제 배치를 시키게 되니까 요런 것들이 쪼끔 더 없어졌다. 리빙룸이랑 그래도 쪼끔 더 다 그 평균적인 거리를 가지고 있는 룸들을 배치를 하게 되었다. 요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리빙룸 리그레션을 먼저 해요. 그 "리빙룸이 어디에 있는 게 좋겠어?"라고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리빙룸의 이제 로케이션 자체는 이제 폴리곤의 센트로이드, 그러니까 요 리빙룸 크기에서의 맨 중심점을 가지고 찍어 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런 그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나머지 방들을 위치시키게 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로시저 자체가 이제 리빙룸이 들어가고 나서 "나머지 룸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어 있어. 마스터 룸." 그다음에 "나머지 룸이 있어?" "어 키친." "나머지 룸이 있니?" "어 스터디 룸." 그리고 "나머지 룸이 있니?" "어 발코니." "나머지 룸이 있어?" "어 베스룸." 그래서 없다면 이제 노를 하고 스톱을 하는 요런 알고리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 보면, 리그레션을 가지고 첫 번째로는 리빙룸의 위치를 찍어 주고 나서 나머지 방들 있죠. 스터디룸이나 리빙 뭐 세컨룸, 발코니, 마스터룸 같은 애들의 위치를 전부 하나하나씩 이제 만들어 주고, 만약에 키친이 먼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리빙룸과 키친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바 뭐 인풋 바운더리 의 정보를 같이 합쳐 가지고 다시 다음 룸의 로케이션을 이제 추천을 해 주는 고런 시스템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 스터디룸이나 키친이나 아니면 다른 방들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쪼끔 매뉴얼리하게 첫 번째 이제 이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밸리데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쓰고 싶을 때 사용자가 좀 매뉴얼하게 넣어 줘야 되는 고런 단점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리빙룸이 사실 없는 경우도 있죠. 뭐 리빙룸이 아니면 원룸 같은 경우에는 리빙룸이 그냥 뭐 그 세컨룸이 되기도 하고 마스터룸이 되기도 하고 고런 것들을 반영을 할 수가 없고,
그게 아니라 뭐 "키친은 2개였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컨스트레인을 줄 수가 없고, 아니면 뭐 "키친을 여기다 놨더니 굉장히 좀 좁네. 나는 그럼 키친을 없애고 그냥 뭐 베스룸을 뭐 2개로 둔다든지 마스터룸 하나 뭐 세컨룸 하나." 요렇게 하는 중간 편집이 불가능한 고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CNN이나 CNN을 학습을 시킬 때 B 보면 이제 GT가 요렇게 생겼는데 플로어 플랜 데이터셋이 A처럼 생겼었잖아요. 고거를 이제 GT로 가져오게 되면 이 센트로이드 폴리건의 센트로이드가 전부 다 이제 노드들의 인포로 들어가 있다고 했죠, 위치 정보로. 근데 요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CNN으로 이렇게 위치를 시켜줘야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데 굉장히 작아서 정보를 잘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거를 C처럼 데이터셋을 약간 네트워크를 트레인하기에 조금 더 쉽도록 심플리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플리케이션 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되는 거죠. 이 심플리케이션 하는 방식도 이 센트로이드 주변부를 해 가지고 그냥 사각형 만들어서 조금 더 크게 이제 백그라운드랑 잘 바운더리랑 좀 더 잘 구별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predicting wall 부분이 있죠. predicting wall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노드들이 전부 다 정해졌어요. 스터디룸, 키친, 뭐 리빙룸, 베스룸 요런 애들의 위치가 정해지고 나면은 얘네들을 나누는 월을 정의를 해 줘야겠죠. 이 월을 정의를 하는 부분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앞에 있었던 데이터셋에서 이제 월 부분을 가지고 하나하나 뭐 바운더리 마스크였나 거기 부분에 월의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거를 가지고 이틀을 이제 학습을 시키고 나서 "어느 정도에 넣으면 좋겠어. 어느 정도에 이제 생성을 시키면 좋겠어."라고 해서 이제 프리딕팅을 하게 되는 건데요. 뭐 CNN이나 겐 특성상 이게 색종이 지듯이 이제 생성이 되잖아요. 되게 깔끔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벡터라이징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벡터라이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닝은 당연히 이미지로 되고 타겟은 레이블드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월이냐 아니냐 아웃사이드냐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로케이팅을 시키게 되는데, 요걸 깔끔하게 하는 벡터라이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 노이즈 월 맵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거를 가지고 이제 픽스드 위드스 뭐 5면 5, 6이면 6 이렇게 위드스를 정해 줘요. 그래서 이 뭐 "쪼끔이라도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부분이 있어."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뭐 5로 만들어 가지고 쭉쭉쭉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와 같이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쪼끔 더 튜닝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고거를 가지고 컴플리트 월을 세 번째처럼 만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좀 짧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만나게끔 길게 만들어 주고, 그 부분이 아니라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서로 이제 센트로이드로 이렇게 센터로 약간 평균을 내 가지고 만나게끔 하는 고런 파인 튜닝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룸의 지오메트리 쪽 도어, 윈도우 이런 것들을 어플라이를 해 가지고 이런 최종적으로 조금 더 비주얼라이즈 적이게 리절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랑 비교를 해 봤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사실상 베스룸이 이렇게 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는 뭐 베스룸을 좀 작게 만들고 세컨룸 뭐 리빙룸을 쪼끔 더 크게 만들었고 마스터룸이랑 이제 키친룸의 위치를 쪼금 더 바꿔 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좀 리빙룸 퍼스트 스트래티지를 써 가지고 요런 식으로 좀 더 리즈너블한 사이즈를 만들었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왼쪽이 비교하는 알고리즘이고 오른쪽이 이분들 이 R플랜이라는 데이터셋을 만든 저자들이 알고리즘의 결과인데요. 근데 저는 요거를 보고 살짝 의아했던 게 '정말 이게 unreasonable한 사이즈인가?' 했을 때 작은 집의 경우에는 사실 베드룸의 크기가 이렇게 클수록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 룸의 사이즈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사이즈 그 자체가 작기 때문에 베드룸이 너무 작아 버리면은 사람이 들어가기 힘들거나 아니면 키친 같은 경우에도 베드룸만큼 작아 버리죠. 그러면 좀 동선이 약간 어려운 요런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어플리케이션적인 논문이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요 부분은 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거는 같다. 왜냐면 당연히 이 저자들처럼 요렇게 베스룸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유저 케이스를 다양하게 해서 보여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펄슨이랑 비교를 해 봤을 때 사람이 대체로 이 플로어 플랜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사람을 대체하고자 그리고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 보고자 이런 플로어 플랜 제너레이션 타스크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상당히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왼쪽이 사람이 만든 결과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이 알고리즘이 만든 결과인데 뭐 대체로 엄청 되게 비슷한 결과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살짝 리빙룸을 더 중점적으로 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룸보다는 리빙룸의 크기가 조금 더 큰 그런 식의 이 알고리즘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사람이 왼쪽이고 이제 알고리즘이 오른쪽인데 대체로 이제 부엉 바로 옆에 배수를 있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요런 부분들이 살짝 다른 아마 리빙룸 스트래티지를 썼기 때문에 요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트 플랜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래프트 플랜 되게 좀 명시적이죠. 그래프에다가 이제 노드 정보를 넣어 가지고 이 플로어 플랜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논문인데요. 이런 플로어 플랜을 제너레이션하는 타스크들이 이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레이저 투 벡터 이런 기존의 평면도를 가지고 좀 벡터라이징하는 부분, 그다음에 리컨스트럭션 뭐 3D 스캔 데이터나 아니면은 뭐 파노라마 같은 이미지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평면도를 만드는 작업이 있고 아예 이런 거 없이 그냥 바운더리만 넣어 주고 "너가 제너레이션 해 봐."라고 하는 세 번째 태스크가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의 유행 추세에 따르면 레이저 투 벡터나 아니면 리컨스트럭션 보다는 제너레이션에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에 논문도 그렇고 그래프트 플랜도 그렇고 요 논문도 제너레이션 태스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앞전의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았던 이제 단점 아니면 좀 아쉬웠던 점이 유저의 컨스트레인이 좀 부족했죠. 넣을 수가 없었죠. 유저가 "나는 베드룸이 2개였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면 했는데 앞전의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없고 그냥 "내가 만들어지는 대로 이제 추천 받아 봐."라고 하는 거였다면 여기에서는 유저가 "베드룸은 2개였으면 좋겠고 베스룸은 1였으면 좋겠어."라는 컨스트레인을 주었을 때 그거의 조건에 맞는 플로어 플랜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크래프트 플랜의 장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가능하게 했냐라고 하면은 투 키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이 노드들을 그래프로 커넥트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점인데요. 고렇게 봤을 때는 이 유저 컨스트레인트를 그래프로 만들어 주는 그 레이아웃 그래프로 만들어 주는 그래프 레코멘데이션 부분이 있을 거고 크게는. 두 번째는 그 그래프 레코멘데이션 되었던 그래프를 가지고 플로우 플랜을 제너레이션해 주는 플로우 플랜 제너레이션 파트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앞전에 있었던 R플랜 데이터셋의 플로어 플랜 제너레이션 하는 알고리즘 그대로 가져온 건가? 여기에서 이제 추가된 부분은 그래프 레코멘데이션 밖에 없는 건가 하면은 그것도 조금 다른 게 플로어 플랜 제너레이션 파트도 살짝의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를 보면 그러면 앞에 있었던 R플랜을 플로어 플랜 제너레이션에 좀 썼을 것 같은데 재밌게도 그래프 레코멘데이션에 이 R플랜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레이아웃 그래프를 이제 뽑기 위해서 요 왼쪽에 이제 GT 데이터셋 있죠. R플랜 데이터셋에서 이제 박스를 쳐요. 세그멘테이션처럼. 어디가 룸이고 어디가 베스룸이고 하는 각각의 룸 박스를 치게 됩니다. 리빙룸, 베드룸, 베스룸, 키친, 발코니 이렇게 노드의 인포를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노드는 이런 타입 그리고 사이즈 그다음에 룸 로케이션 요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엣지 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위에 있다. 아니면은 이제 노란색을 기준으로 초록색은 왼쪽에 있다.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어버브에 있다라고 하는 각각의 커넥션된 정보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레프트 어버브랑 어버브는 살짝 이해가 되는데 어버브 같은 경우에도 라이트 어버브라고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초록색 같은 경우에도 레프트라기보다는 살짝 레프트 빌로우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왜냐면 센트로이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싶기는 하지만 요거에 대한 기준은 딱히 말을 해 주지는 않았어요. 요거를 그냥 이제 본인들의 선에 맞춰서 어느 반절 이상이어야 뭐 레프트 어버브가 붙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요런 식으로 각각의 GT에서 엣지 인포를 만들어 가지고 고걸 가지고 그래프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저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에는 룸 넘버를 얘기를 해 주고 그다음에 로케이션을 얘기를 해 줘야 되고 어전시에는 이제 룸 간의 커넥션 베스룸이랑 여기를 보면은 베드룸이
있는 그런 거에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유저의 컨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나는 베드룸이 2개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의 베스룸이랑 하나의 베드룸은 이어져 있으면 좋겠어라는 정보를 유저가 적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었던 그 그래프들의 정보들을 쭉쭉쭉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거 중에서 유저가 원하는 컨스트레인에 가장 맞는 순서대로 이제 쭉쭉쭉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랭킹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 랭킹 자체는 이 베드룸의 크기나 베드룸의 숫자나 아니면 베스룸의 숫자 요런 게 우선시 되기보다는 바운더리가 얼마나 맞느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추천을 해주게 돼요. 그게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하죠. 왜냐면 이제 그 바운더리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베드룸이나 베스룸이 조금 더 우선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2개를 다 고려를 하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되는 랭크된 이제 애들을 가지고 추천을 해주면 그거를 하나하나 돌려보고 아니면 스케일링을 해보면서 그 그래프를 맞는 그래프를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봤을 때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스케일링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테이팅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두 번째는 이제 세로가 조금 더 긴데 이 유저의 바운더리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좀 더 길기 때문에 세로가 좀 더 길었던 이 두 번째 레코멘데이션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로테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스케일업을 해가지고 이런 건 어때라고 추천을 해준다든지 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그런 추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리트리버리랑 어드저스트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풋 바운더리 A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리트리브 그래프, 그러니까 좀 추천된 그래프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B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왼쪽으로 트랜스퍼를 해봐요. C처럼 트랜스퍼를 해보고 보면은 이제 바운더리를 벗어나게 되잖아요. 기존의 그래프가 노란색 부분에 노드가 벗어나게 되죠. 그랬을 때는 이제 D, 어드저스트를 하게 됩니다. D에 있는 노란색의 노드를 조금 더 왼쪽으로 옮겨볼까라고 해서 이제 추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플로우 플랜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요거까지 그럼 만약에 D를 보면은 노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 각각의 노드가 룸의 타입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R플랜이랑 똑같이 이루어지냐 하면은 그거는 또 아닌 게 한 가지 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뒤에 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또 유저가 컨스트레인을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노드를 무브시킨다든지 아니면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드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엣지를 추가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플로우 플랜 제너레이션 부분이 남았습니다. 레이아웃 그래프를 레코멘데이션을 해줬죠, 여기에서. 그럼 이제 레코멘드 된 레이아웃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플로우 플랜을 만들게 될 텐데 중간에 있는 이 2가지가 그 중간 산출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플로우 플랜을 만든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각 룸의 마스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트 플랜, 이 그래프를 만드는 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위와 같은데요. GNN을 통해서 이제 만들게 된 그래프들을 가져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CNN을 통해서는 이 바운더리 마스크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들을 가지고 이니셜 박스라고 하죠. 이니셜 박스는 이 기존의 정보들을 가지고 각각의 박스들을 막 추천을 해줘요. 각각의 룸에 이제 위치랑 그 다음에 크기들을 추천을 해주게 되는 게 이니셜 박스입니다. 그리고 이니셜 박스를 가지고 채널을 좀 더 늘려줘요. 왜냐면 CNN을 가지고 플로우 플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사실 늘리는 거고 그것 말고 이제 특별한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좋네요. 이거 보이진 않는구나. 이게 제 쪽에서 막 안 보여가지고 여기 가운데 부분이랑 예, 보이진 않네요. 여기 부분에서 이제 CNN을 통해서 플로우 플랜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 보면 얘도 사실 좀 살짝 찢겨진 느낌이 들잖아요. 걔를 이제 박스 리파인넷이라고 해서 튜닝을 합니다. 이 튜닝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있었던 이니셜 박스 부분 있죠. 이니셜 박스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뒤에 있는 애들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없애고 싶은데 어떻게 없애야 될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그래프랑 바운더리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각각의 룸을 바운딩 박스로 만들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니셜 박스랑 만들어진 플로우 플랜 이미지를 가지고 나서 이제 리파인 해가지고, 얘 만약에 보면은 그 이니셜 박스 맨 밑에 보면 분홍색 부분 있죠. 그 부분이 플로우 플랜 이미지를 통해서 나왔던 부분보다는 살짝 조금 더 큰데, 이런 식으로 박스를 다시 이렇게 파인 튠을 해가지고 리파인드 된 박스를 만들어주게 되고, 그 각각의 리파인드 된 박스를 합쳐가지고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오메트릭 로스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커버리지 로스 부분입니다. 커버리지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로스를 이제 작게 만들면 되는 건데, 이 바운더리에 가장 이제 핏하게 만들어 봐라, 아니면 이 뭐라고 하죠? 이 남는 부분을 최대한 없애봐라 하는 부분이 이제 커버리지 로스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바운더리 안쪽 말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부분을 최소화시켜 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인테리어가 어떻게 보면 인도어랑 이제 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뮤텍스 로스입니다. 뮤텍스 로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었던 바운더리가 없죠. 네, 이 이니셜 박스들끼리 겹치는 게 최소화되게끔 생성을 해봐라 라고 하는 뮤텍스 로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박스 리파인넷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겠죠. 박스 리파인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CNN으로부터 만들어졌던 이 조금 색종이 찢어진 것 같은 플로우 플랜을 가지고 와서 이 이니셜 박스가 있었죠. B0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걔네들의 피처를 통합을 시켜가지고 박스의 포지션과 그 다음에 사이즈를 박스 2 여기 그 리파인된 박스의 크기와 그 다음에 위치를 이제 리파인한 박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릴레이션십 그리고 엣지의 정보라고 하죠. 엣지의 정보에 따라서 다시 얼라이먼트를 하게 되는데요. 왼쪽의 경우를 이제 리파인먼트를 해가지고 리파인된 박스를 전부 다 합치게 되더라도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요거를 이제 엣지 정보에 따라서 이 뭐 노란색의 룸은 뭐 이 거실에 위에 있어라고 하면 이제 거실 맨 밑에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의 각각의 뭐 마스터룸이라든지 아니면 세컨룸이라든지 그것들을 이제 위에 놓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는 얼라이먼트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컨스트레인이라고 하더라도 바운더리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리절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2베드룸에 1베스룸에 1발코니를 만들어봐라고 했을 때 이제 위에 같은 이제 다양한 방법들 이렇게 리절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좀 데모하는 영상인데요. 이렇게 왼쪽에 바운더리를 주게 되면 저희가 봤었던 그래프 레코멘데이션 부분 있죠. 그 각각 되게 비슷한 애들을 처음 탑에서부터 탑 랭크된 애들부터 쭉쭉쭉 추천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총 8만 개 정도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데, 2개의 베드룸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베스룸은 1개, 다른 룸 같은 경우에는 뭐 주방도 하나, 뭐 발코니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줘라고 하니까 조금 달라진 그 레코멘데이션 부분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런 레코멘데이션을 하나 이제 클릭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노드 인포, 베스룸의 로케이션이나 아니면은 키친의 로케이션, 아니면 각각의 노드들을 이어주는 엣지 인포를 이렇게 사용자가 컨스트레인을 줄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다시 그래프 서치를 하면 다시 또 다른 그래프들을 그 레코멘데이션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레코멘데이션 해주면 그걸 트랜스퍼를 할 수 있겠죠. 나한테 맞게 트랜스퍼를 해주게 돼요. 트랜스퍼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얘랑 되게 비슷한데 살짝 돌렸죠. 왼쪽 아마 좀 180도 정도 돌리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가로의 스케일을 조금 줄인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트랜스퍼를 해주는 방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네들을 이제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드의 개수를 다시 또 추가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노드를 움직인다든지 하는 작업들도 중간중간 가능하게 하는 고런 알고리즘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지금 3D로 나오게 되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 CBPR 2021에 나왔던 논문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그 3D로 플랜을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요런 방식들이 꼭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 기본 논문을 같이 보시고 이번에 나왔던 논문들을 보시면 쪼끔 더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